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청약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지방의 미분양이 쏟아져도 서울 청약 경쟁률 100대 1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약은 우리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청약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억 원의 이익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젠 되는 놈만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미분양, 미계약 상황은 어떻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청약을 제대로 해서 돈을 벌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청약 불패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넣기만 하면 성공한다. 2020년, 21년 불장에 청약만 넣으면 몇 억씩 돈을 벌면서 청약 경쟁률이 치솟던 그때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선당 후곰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청약을 넣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돈이 없는데 당첨이 되면 돈을 어떻게 내야 되죠? 이 입지에 이 가격에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일단 그 고민은 당첨되고 나서 해라. 당첨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뜻에서 나온 이야기죠. 자, 그리고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방의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서울은 괜찮다. 서울 불패. 이 가격이 제일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방은 힘든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둔촌주공 때문입니다. 자, 둔촌주공을 기점으로 청약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청약 불패, 서울은 괜찮다,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둔촌주공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강남도 30%씩 급락하고 송도나 동탄에서는 50% 이상 빠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런 와중에 둔촌주공 청약할 때 분위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청약 받으면 망한다, 당첨됐더라도 계약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13억이라는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이야기죠. 그때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현재 조합원 입주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가격을 알 수가 없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서 우리는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이 지금 20억에 매물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분양권보다 낮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권이 20억이라는 이야기는 일반 분양권은 이미 가격이 20억이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 사이에 13억에 분양한 둔촌주공이 20억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몇 달 사이에 7억, 8억이 시세 차익이 된 것이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 불패, 7월 서울 아파트 경쟁률 100대 1. 둔촌주공도 안 된다고 하던 그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서울 불패로 이끌었던 단지들 한번 볼까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츠 242대 1, 영등포구죠? 자이 디그니티 198대 1, 성동구의 청계 SK뷰 183대 1, 용산 아직도 규제 지역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핫했죠? 1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청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석 이후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생깁니다. 서울 분양시장의 반전, 미계약의 굴욕, 서울 아파트 줍줍으로 반전 나왔지만 서울 불패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계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당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하시게 되면 몇 년 동안 청약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고분양가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청약 열기가 식고 미계약이 속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모두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지만 그런 것인지, 일부 단지가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퍼질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청약을 받아서 근로소득으로는 벌기 힘든 돈을 벌 수 있는지.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계약인데요.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면은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미계약이 되는 거고 이 미계약분이 다시 청약에
청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청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계약을 대비해서 건설사들은 5배수에 달하는 예비 청약자를 미리 모집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비 청약자들에게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5배수에 달하는 예비 당첨자가 계약을 다 포기해서 지금 무순위 줍줍이 나온다든가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서울 불편하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반 서밋 평균 경쟁률이 25대 1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19세 이상 세대주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25대 1에 달하는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무순위 청약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반 서밋 개봉뿐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는 분양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여기는 선착순 계약입니다. 지금 달려오시면 원하시는 동호수를 지정해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몇 세대나 청약이 안 되었는지 미계약이 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독 프로지오 클라베뉴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 계약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분양이 몇 세대가 났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는 선착순 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71세대 분양에 5,626명이 청약을 넣었었는데 모두 계약을 포기하고 5배수에 달하는 예비 당첨자까지도 계약을 포기하고 지금은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호가 미분양이 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40% 이상이 미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개봉 호반 서밋도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도 미계약이 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왜?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계약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묻지마 청약 돈 된다니까 넣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가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 가격이 비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반 서밋 개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내년 12월이죠. 예, 입주하는데 주변 안경을 보시면 IC를 바로 끼고 있긴 하지만 주변이 빌라촌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류초등학교를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대략 이렇게 보시면 등교하는 길이 대략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하면 되는 건데요.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 보려면 주변 시세를 파악해야겠죠. 주변에 마침 개봉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호반 서밋보다 면적도 훨씬 크고 브랜드도 호반보다는 프로지오를 더 알아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프로지오는 2014년 입주라는 거죠. 연식 차이로는 10년 차 정도 납니다. 그래도 단지도 크고 브랜드도 더 인지도가 높으니까 호반 서밋 개봉하고는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개봉 프로지오 아파트 가격을 보면 호반 서밋 가격을 대략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호갱론으로 보면 호반 서밋이 8억 5천에 최근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호반 서밋 개봉의 84 타입 분양가는 무려 9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옵션까지 더하면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라는 거죠. 주변 시세 대비 1억 5천 이상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봉 프로지오를 그냥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굳이 이걸 기다려서 내년 연말까지 기다린 다음에 입주하는 것보다 주변에 이미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단지로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상도 클라베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상도 클라베뉴를 직접 가서 찍은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대부분 빌라촌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상도초등학교가 가깝긴 하지만 등굣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길을 따라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형을 보시면 매우 고지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14억에 분양을 했다는 거죠. 바로 상도역 바로 옆에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힐이라는 아파트가 이미 입주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역도 가깝고 지대도 훨씬 낮은데 여기가 실거래가가 14억 4천입니다. 입지적으로 볼 때
서울의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웰이 더 우위에 있고 연식도 2021년 입주라 연식 차이도 거의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상도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적으로 우수한 아파트가 14억 4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14억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클라베뉴가 분양을 하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첨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5배수에 달하는 예비 당첨자들까지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분양가가 문제입니다. 호반 스밋은 84A가 9억 9천에 분양을 했고 옵션까지 추가하면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인데 그 주변 개봉 프로지오가 8억 4천에 실거래가가 되었다는 거죠. 주변 시세보다 1억 6천 이상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이 되니 사람들이 계약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상도 클라베뉴는 84A의 가격이 무려 13억 9천인데요. 24년 3월에 입주입니다. 지금이 방송일 기준으로 10월인데 6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3억 9천만 원을 잔금을 쳐야 된다는 거죠. 금융적인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대비 분양가도 싸지 않고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분양가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거죠. 호반스 및 개봉이나 프로지오 클레베뉴가 계약에 실패한 이유는 다 가격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청약은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청약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청약만 넣으면 큰 돈을 버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청약의 기회가 많을 것이지만 잘 되는 곳만 될 것이고 돈이 되는 곳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약이 돈이 될 것인가? 이것은 청약의 원칙 최소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30% 이상 싸야 된다. 어떤 분들은 15% 이상 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 이상 싸고 실거주라면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은 당장 내가 돈을 내지 않더라도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을 넣을 수가 있죠. 10억짜리라도 1억의 현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정부에서 보정하는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당장 상황이 안 돼서 입주를 못하게 되면 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받을 거면 차라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나으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소 10% 이상 저렴하다면 그리고 실거주라면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20-30% 이상 저렴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럼 핵심은 무엇일까? 주변 시세를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능력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외로 가지도 않고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라고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만 가시는데요. 모델하우스는 어디를 가나 너무 잘 돼 있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놨거든요. 모델하우스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당첨이 되고 나면 모델하우스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시는 거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셔서 그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도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출퇴근하는 직장과 거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가서 확인하시라는 거죠. 모델하우스에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곳,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꼭 해라.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저는 아직도 청약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키셔서 청약으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